2021년 9월 6일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가 탈레반 대변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은 탈레반 정부에서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부대사를 지냈던 수하일 샤힌으로 그의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서구 언론에서는 탈레반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탈레반 지도부와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과의 평화협정 협상에도 참석한 수하일 샤힌은 우리나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은 북한에 무기를 팔 일은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는 미 공화당 하위원들이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를 탈레반이 북한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북한과는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며 거듭 강조한 그는 한국도 국가가 파괴됐고 다시 국가를 건설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며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도움을 준다면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한국 기업들이 아프가니스탄 개발에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며 요청했으며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수하일 샤힌에게 2007년 탈레반의 폭탄 테러로 숨진 고 윤장호 하사와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과 관련해서 물었지만 이는 과거의 일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고 윤장호 하사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은 그때 당시 점령당했었고 한국이 그 점령군의 일원이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지만 샘물교회 선교단의 경우는 끝까지 말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하일 샤힌은 아프가니스탄의 빈곤이 심화되면서 전 국민의 70%가 빈곤층으로 지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은행도 동결된 상태라며 공무원들의 월급도 줘야 하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재원이나 인사운영을 하지 않으면 탈레반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수하일이 언급한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정말 민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아프가니스탄 현지 시각으로 8월 26일 오후 6시경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동문 부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여든 아프가니스탄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빽빽하게 들어섰던 곳인데 이곳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한 IS 대원이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만 18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90여 명을 구출해온 미라클 작전의 동선상에도 있던 곳입니다. 불과 며칠만 늦어졌다면 우리나라 관계자까지 테러에 휘말렸을 수도 있던 일이죠. 미국과 동맹국 연합들도 이미 어떠한 종류의 테러가 있을 것임은 인지하고 있었고 나토군 수송기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유력하며 플레이어를 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에 섞여들어온 IS 대원 한 명에 의해 2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추후에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요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모두 선량한 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IS 대원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생각일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샘물교회 선교단은 2007년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당시 여행 자제 지역이던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을 하러 갔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그들은 여행 자제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을 하러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서 베이징과 두바이를 경유해 2007년 7월 14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달 22일에 아프가니스탄에 출국할 예정이었던 그들은 19일 오후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불에서 17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카라바그라는 지역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납치를 당한 지역에 호위 차량 없이 버스로만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샘물교회 선교단이 납치를 당한 다음 날인 20일 탈레반은 한국 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에 파견 중인 한국군의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수감 중인 탈레반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를 투입하여 구출해오는 방법과 협상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미군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준비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 특전사 베테랑 요원들이 현지에 급파되어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탈레반은 하루하루 협상 기한을 연장하다가 돌연 25일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인질 중 한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26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남은 인질들의 목숨도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였고, 이후에 협상 기한을 하루씩 연장하다가 결국 31일 또 한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국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정부는 결국 탈레반과의 협상에 응해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중동 외교 실패라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공항 출국 당시까지 만료하였으나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는 편법을 사용해가며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납치당한 선교단을 구하고자 군 병력을 파견하여 선전포고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 그냥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라고 하는 것 또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한 국가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샘물 선교단 사건 이후 한국은 여권법을 고쳐 여행금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잘잘못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필자도 선교단에 대해선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은 탈레반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단 일이다 라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탈레반은 공무원, 전기기사, 의사 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하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권을 놓은 근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자유를 누렸고, 이 자유를 탈레반이 다시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 같이 힘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힘들 예정입니다. 2000년도 초반과는 다르게 현재는 인구의 70% 가까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와 빠르고 밀접하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이슬람 율법과 현실의 실용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였을 때 그들은 이슬람 율법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그것이 탈레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다시 이슬람 율법으로만 억압한다면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이전과 같이 고강도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국제사회가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탈레반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